알못 토크를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치 사회경제 생활문화 IT과학 스포츠 연예 국제 우주 은하계 과거 현재 미래 영문법 아는 것 하나 없는 못난이들의 유쾌한 수다 본격 맨땅에 헤딩 토크쇼 알못 토크!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시간에 맞춰서 못 올렸어요. 네, 저번 주에. 아직도 못 올렸죠.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희의 어떤 신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주 거까지 해가지고 2주 동안의 그런 방송분을 한꺼번에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단 한 분이라도 들어주신다면 그래서 오늘도 뉴스를 틀어놓고 그쵸. 직접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그쵸.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꺼졌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아마 지금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여기 나오네요. 산불. 산불 물론 중요한데 자 아무래도 이번 연휴에 그러면... 즐겁게 놀지 못하고서 그러면 지금 산불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릉 산불도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황금연휴 뒤덮은 황사. 지금 저희도 지금 김뱅 씨와 저 준박에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죠. 감기를 심하게 걸렸는데 목이 너무 아파요. 그렇죠. 심하게 네. 걸리는 게 아닌데 미세먼지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감기가 이게 잘 낫지가 않아요.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칼칼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목이 좀 칼칼한데 너무 아파요. 이게 지금 거의 우리나라의 이제 전국이 어제 오늘 수치 다 봤었을 때 매우 나쁜 수치까지 왔죠. 그리고 또 황사까지 같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말입니다. 저를 대통령을 시켜주시면 이건 개소리고. 트럼프가 말이야 멕시코에다가 장벽 치는 것처럼 서해에다가 높은 장벽을 하나 쳐야 돼. 중국한테 다 그거 바다 위에다가 비용 다 물리고 말이야. 그럼 높이가 이제 바다 깊이 것까지 해야 높이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서해가 얕으니까 동해보단. 그지. 무릎 정도밖에 안 와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게 좀 진짜 이번에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황금연휴잖아요. 황금연휴가 아니라 연휴죠. 지금 코가 막혀서 발음이 잘 안 끝났어요. 근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이번 주는 조금 퐁당퐁당으로 해서 앞에 아예 다 쉬면 거의 일주일 정도. 인천공항에도 이제 유동인구가 거의 200만 명이 몰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완전 황금연휴인데 확실히 해외로 나가신 분들은 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내에 현명했다는 건가요? 현명하지 않은 건가요? 현명했습니다. 이게 국내에 남아 있으니까 지금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 제가 뭐라 그랬었죠?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 아니었나? 그래서 현명한 선택이었는 것 같아요. 지금 공기가 이제 워낙 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건 이런 것 때문이라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오직 이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솔직히 돈만 있으면은 요즘에 유럽도 공기가 안 좋다는데. 근데 그래도 중국에서 직방으로 우리나라로 맞아서 황사 이렇게 들어오는 거랑 유럽은 그냥 전체적 그냥 자기네 내부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매연들이나 그런 것 때문일 텐데 이거는 우리나라 매연 플러스 지금 가장 최대 오염지 국가인 중국에서 이제 넘어오는 건데 서풍을 타고. 근데 요즘 시대에 그런 거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으면은 저기 반도체 만드는 그런 거기서 일도 못 하죠? 아니 그런데 들어가서 살아야지. 문교실 같은데. 문교실. 아니 근데 문교실 같은데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공기 오염은 이제 우리나라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문제긴 하지만 이게 적당해야지 좀. 이게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수준을 완전 넘어섰죠. 지금 오늘이 이제 5월 7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 밖에 있으면 머리가 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우리들의 문제보다도 이제 차기 정권이 나서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 어떻게죠? 그거는 뭐 전문가가 알겠죠. 근데 사실 제가 어제 인터넷 댓글을 보면서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제 오늘 이렇게 나빴는데도 아직도 저희를 비롯한 경각심이 덜 일깨워져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스스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데 뭐 정부 입장에서 굳이 나서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댓글도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국민들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건 있지만 정부도 사실 좀 너무 이렇게 놓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뭐 공기에 대한 거는 이제 일단 넘어가고 지금 진행이 굉장히 깔끔하시네요. 네.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부터 좀 괜찮았죠 컨디션이? 그저께 좀 웃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사람이 확실히 어떤 신상의 변화가 생겨야 이런 것들이 그렇죠. 또 숨겨있던 것들이 나오는 게 그렇죠. 아닐까. 이제 박 사장님도 이제 좀 흐름을 타셔야죠. 트렌드를 한번 타셔서 저는 이제 한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를 한번 만끽하면은 그분이 듣고 계시기 참, 때문에. 저의 뭐 강릉 삼척 상주의 어떤 지금 산불이 6일 전국에서 1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뭐. 이게 아이고. 제가 사실 이 기사를 제 몸이 안 좋아서 핸드폰을 네네. 못 봤는데 이게 원인이 어떤 건가요? 제가 지금 이 스케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사실 이 봄철에 산불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입산자가 등산을 갔다가 실화? 잘못해서 불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 자연 발화인 경우도 있어요. 쓰레기를 태우시던 분들이 이제 예. 그 불이 옮겨 붙은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가 지금 등산객 한 분이 숨지셨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요 상황이. 이게 헥토파스칼인가요? 헥타르. 헥타르. 파스칼은 태풍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40헥타르면 어마어마한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이게 헥타르가 큰 단위로 알고 있어요. 1헥타르가 축구장 면적의 만 1.4배. 제곱미터. 100 곱하기 100. 1000 곱하기 1000. 1000 곱하기 1000.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진화가 됐나요? 안 된 곳도 있다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하고 아직도 있는지.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심각하다. 16곳 중에 13곳이 예. 진화가 됐고 아직도 세 곳은 지금- 진화가 안 된 상태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산불. 이거 뭐 그냥 헬기 띄워서 이렇게 물 이렇게 푸식 해가지고 저도 이게 소방 쪽에는 아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니 시골 가면은 쓰레기를 막 불법으로 소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해야지.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쵸 뭐 안 해야 되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길을 많이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나무들을 쳐가지고 길을 만들어 이제 놓으면 그나마 덜 번지게 그치, 심지어 그치. 산불이 나더라도 그렇죠. 거미줄처럼 확실히 독일 내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나의 드림 컨트리.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진짜 가고 싶다. 진짜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뭐 할 건데? 가서 베를린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네. 책을 읽을 생각. 예, 베를린은 잔디밭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슈투트가르트에서 슈투트가르트에서 자동차의 본고장. 네. 그렇죠. 거기서 그 공원 잔디밭에 공원 누워서 잔디밭에 책을 읽으면서 독일산 맥주. 잔디밭은 저기 올림픽 공원을 가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누우면 찌찌가무시병이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그게 어제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이 뱀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뱀이 많이 사라지면서 쥐들 때문에 찌찌가무시가 이제 발병률이 높아졌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뱀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조만간 정력에 좋다고 서울대 하니까. 연구소 이런 데에서 쥐가 정력에 좋다. 그런 거를 하나 내면 이런 연구를 낸다면 또 우리나라 그쵸. 생태계가 다시 회복될 수 이거는 있지 뭐 않을까. 베스 아니 뭐 뉴트리아 그렇죠. 이런 뉴트리아의 그 담즙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 지금 난리가 났다고 뉴트리아 합니다. 또 한 마리 잡으면 얼마더라 상금으로 네네 그것도 또 있고요. 몇십만 원 준다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뉴트리아도 엄청 많이 한번 잡아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 다음 이제 기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저 지금 본 게 뭐냐면 예. 한국 방문 중단에서 일본인 수송까지 1 유사시 4단계 대피 계획.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반도의 어떤 위기가 그렇죠. 닥쳐왔다. 전쟁 난다고 전쟁 그래서 난다. 다 빼고 라멘집 사장님들 그 휴업하시고 그런 거 그렇죠. 4월에 뭐 위기설이라 뭐 아무튼 네, 그랬었죠. 4월 위기설 뭐 이런 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국방 전문가 어떻게 보시나요? 요 사안에 대해서. 국방 전문가 어디 있죠? 리틀 김종대 내가 그렇게 된 건가요? 네. 리틀 김종대 김뱅 씨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방 전문가께서 과연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 여지가 있는가? 우리나라의 안보 상태가 이제 현재 주관적인 생각이 어떤 그 근데 입장을 뭐 전쟁이란 건 누구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날 것 같진 않긴 하지만 일본을 자세히 잘 보면은 예. 요거 일본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쵸. 왜 이게 방송이라 좀 표현을 격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안에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좀 이제 국내 정세가 안정화되면은 자꾸 밖으로 삐져 나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뭐 한국을 조선을 침략을 했다든지 임진왜란을 통해서 그 외에 또 이제 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어떤 과거사를 들여다 본다 기억을 한다면은 일본이 지금 유난히 지금 뭐 한국을 건드리고 중국을 건드리고 하는 요런 태도들이 결코 좌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렇다면 해요. 일본이 현재 어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이제 뭐 잃어버린 20년 그런 고비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하는 국면에 이제 있다라는. 아베 정권이 약간 좀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일본이 뭔가 또 다른 성장, 팽창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지 않나. 그래서 자꾸 이 동아시아 정세를 흔들고 있지 않나.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가운데 앉아서 양옆에 우리 빨리 하세요. 취준생들을 이제 데리고서 이제 느낀 건데, 예. 일터가 늙어간다. 취업자 평균 41.4세. 그러면 말이죠. 저희가 20대 후반이니까 대충 한 10년 정도만 남았네. 더 기다리면 취업을 할 수가 있다. 10년 정도만 집에서 네. 더 있으면서 10년 동안 면접 보러 다니면은 그래도 언젠간 할수 있을 40대 거다. 초반이면은 네네. 취직을 하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한 수치네요. 이게 그래도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남자는 30살 때만 취직해도 된다. 네. 이제 라고 네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평균치 숫자가 거의 40세에 육박을 하니까. 굉장히 느낌이 일본인가? 약간 테헤란로 느낌 나는데 일본 아닌가? 우리나라 아닌가? 이거 우리나라 건물 아닌가요? 이거 종로 쪽에 있는 건물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종로타워? 사진은 그건 좀 자세히 잘 생뚱.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 평균 연령은 몇 살인가요? 거의 40세 육박합니다. 39.6세라고 하네요. 참 여러 가지로다가 이 취업에 참 어려움이 많죠. 벌써 5월이네. 그렇죠. 벌써 2017년이 반이 거의 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2.5세네 우리도. 그렇죠. 0.5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어떤 취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가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제가 느끼는 바로는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취업이라는 것도 어떤 인생의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단계로서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또 당연히 나도 해야 된다. 남들이 좋은 데 가니까 나도 반드시 또 뭐 삼성, 현대 같은 곳에 대기업에. 가야겠다. 대기업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어떤 우리 젊은이들이 주체적으로 어떤 그런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이런 데서 부족한 데서 좀 오는 것들도 있지 않나. 근데 또 그거를 이제 항상 우리 근본적인 문제부터 찾아가는 습성을 가진 이제 김뱅 씨가 생각하는 거를 제가 한번 대변을 해보자면은, 네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네가 뭔데 날 대변하세요? 아니 근데 같이 많이 좀 대화를 그렇다면 해봤으니까. 대변 말고 예. 소변으로 하고 그래서 왠지 김뱅 씨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취직도 하나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단순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한 게, 우리도 그러한 교육 과정을 밟아왔고 아마 맞습니다. 사회적 예. 근본적인 문제가 원인이 아닐까라고 왠지 김뱅 씨는 사회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잠깐 지금 말이 너무 어려워서 둘 다. 내가 못 쫓아가겠어. 그러니까 저의 요지는 물론 어떤 외부에서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취업난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결국엔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어떤 내가 누군지, 내가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탐구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은 깊은 탐구 없이 진행되는 게 단순히 우리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교육을 밟아왔기 때문에 그런 구조 우리도 속에 모르게 살아.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이해했어. 맞아요.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그렇죠. 유감입니다. 네. 그렇죠. I'm sorry.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많은 예. 취준생 분들 뭐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쵸. 다들 그래도 뭐 힘내라 그래야지. 뭐. 그렇죠. 아, 뭐 힘들다고 뭐 그치. 그렇죠. 힘든 사람한테 뭐 어. 힘내라 그래야지. 그럼 뭐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기 네. 싫으면 나가 뒤져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치, 그러면 또 안 그렇습니다. 되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힘내야죠 다들. 그렇죠. 이제 뭐 이제 랭킹 뉴스를 한번 볼까요? 확실히 또 사전 투표 다들 하셨나요? 아, 전 안 했죠. 저는 했습니다. 5월 4일. 예,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근처에서 예예. 동사무소에서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 지금 사전 투표 둘째 날 아침엔가 제가 본 기사가 예예. 1,100만 명. 오. 예, 1,100만. 지금 아마 남은 이제 표들이 한 75%가 남았댔었나?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그 납니다. 25%한 거야? 예, 정확한 수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1,000만 명이 사전 투표 때 이미 훌쩍 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대 최고라고 예, 하던데. 확실히 이번에 투표율을 보면은 정말 투표하셔야죠. 예, 이 국민들이 이제 근데 그 정치 투표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으나 정말 뽑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 그러면? 그래도 무효표라도 던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무효표라도. 일단 자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국민들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 가운데라도 찍더라도. 근데 뭐 사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찍을 건 뭐하러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투표장에 가서 자기의 의견을 무효표로라도 던지는 것 자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 고를 사람이 없다면 글쎄요. 무효표라도 던지는 게 최선을 뽑기보다 이제 차악을 차. 뽑는 것도 예. 방법이 될 수가 그쵸. 있죠.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사실 논란이 조금 될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뭐 정말 뽑을 사람이 그건 안 하면 안 돼. 아무도 논란이 없다. 될 것 아니야. 같아. 이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무도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허. 그 사람들이 과연 정치에 정말 관심을 가져서 어. 아무도 뽑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언론이나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뭐 대통령 후보들 다 거기다라는 얘기만 듣고서 그냥 그래? 뭐 아무도 뽑을 사람이 없구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흐름 타고서 괜히 이렇게 흘러나가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그 후보들의 정책을 유심히 네. 깊게 살펴보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 정책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 사람 다른 정책은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게 괜찮기 때문에 이거라도 뽑겠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학원 갔다 왔어? 제가 사실 스피치 학원을 요새 아, 근데 알모 토크를 위해 말 진짜 잘한다 오늘. 확실히 예. 역시 네 그만했습니다. 예, 이게 역시 그러니까 사람이 역시다. 사람이 이게 예. 자유가 주어지다 보면은 예, 예. 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무슨 자유? 뭐 억압됐었나요 그동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 본의 아닌 자유가 주어졌기 예. 때문에 본의 아니 예 그렇죠 본의 아니 기계가 대체 돌려 돌림판 네 알겠고요. 기계가 대체한 서울대 경비 아저씨 무엇이 달라졌을까? 무인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을 했나 보죠 서울대가? 카드를 찍고 들어간다거나 4차 산업혁명 그런 관련인 것 같은데 예. 경비실에 아저씨가 없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경비 그 일 보시는 분들이 예예 이제 그 퇴직을 하시고서 예예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것마저도 이제 전자 시스템으로 대체가 되면은 이제 확실히 이런 쪽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일자리는 뭐 많이 줄 거고 또 그에 따른 또 일자리들이 많이 또 생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그만큼 그 생성된 일자리의 스펙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그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를 만끽하고 비효율을 무릅쓰고서라도 경비원들을 계속 써야 된다. 비효율적인가요? 하긴 아무래도 이제- 기계가 대체를 하면은 더 효율적일 네. 수 있죠. 그렇긴 하겠네요. 저도 이거는 갑자기 지금 본 기사여서 사실 지금 안타깝긴 한데. 예,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예, 마부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다고 해요. 마부들이. 왜냐하면 자동차의 대체가 예. 되고 자기들의 일자리가 뺏길 거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선 어떤 법이 있었냐면 자동차 앞에 깃발을 든 사람이 한 명이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그 이상의 속력을 낼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이 뛰어가는 속도에 그러니까 왜 자동차를 끌고 다녀?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차 산업을 억압을 한 거죠. 그 마부들의 힘을 빌려서 마부들이. 영국이 그 마부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렇죠. 마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부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자동차가 너무나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예.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진 일자리가 굉장히 좀 많죠.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회적인 흐름이고 그 흐름에 따라서 뭐 이 그림이 생기는 직업도 나오네요. 있고. 지금 경비원 최근 들어서 좀 유난히 갑질. 예, 미디어에 많이 나왔었죠. 경비원 분들에게 갑질하면서 뭐 택배 뭐 해달라 아니면은 뭐 음식물 쓰레기 먹으라고 준다거나 아파트에서 상한 거, 유통기한 지난 그쵸, 거. 그런 거.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 인생을 살아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정말로 진짜. 아니 생각이 없으면은 예. 최소한 주지라도 않을 텐데 그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이게 저도 이게 피부로 느낀 게 저희 음. 이제 경비원 분께서 예예. 한 2년 전인가 정말 친절하신 분이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얼굴을 뵙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소식통에 의해서 물어보니까 어떤 소식? 그쪽 주민에서 주민이 그 경비원 분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이렇게 상스러운 욕을 퍼부었는데 그 경비원 분이 그거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시다 보니까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좀 생활을 하시다가 아예 이제 경비직을 은퇴하신 걸로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참 아니 참 이 같이 사는 딱딱합니다, 삶이. 사회에서 왜 그렇게 극단적인 것들을 해야만 하는지 참으로 아쉽지요. 아무래도 서열 문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참 서열 문화도 웃긴 게 경비원이 우리보다 미친가?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이게 무의식 속에 그 서열 문화가 어릴 때부터 뿌리 깊게 깃들어 있으니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이 그렇게 집의 생각하는 집주인이고 거야. 너는 이 집을 지키는 뭐 그냥 파수꾼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파수꾼 오랜만에 듣네요. 퀴디치가 생각났죠. 호밀밭의 파수꾼.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이건 정말 시민의식이 아직 그 이런 왜 거에서 교과서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배우긴 하지만 뭐 예전부터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다 보면은 예. 사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공감하기에는 좀 그쵸. 무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문화가. 이번에 그런 거 또 때문에. 저희가 그저께인가 나눈 얘기가 있죠. 그 일본의 환경미화원에 관해서 한번 김뱅 씨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제가 컨디션 예, 좋으니까. 제가 기억나는 바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미화원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쓰레기들을 새벽 3, 4시쯤에 이제 치우시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환경미화원 분들은 이제 오후에 그냥 밝은 시간대에도 치우는데 그 이유가 네. 이 쓰레기를 치우는 행위가 절대로 더러운 행위거나 그러지가 않는데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비위가 상한다? 뭐 이런 그런 의견 때문에 밤에 치우는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말 소중한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귀중한 행동이기 때문에 낮에 치우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도 예, 문제가 그렇죠. 되고. 밤에 맞아요. 이것도 밤에 그런 식으로 잘 안 보이잖아. 예. 밤에. 사고가 또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렇죠.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이러한 면에서는 일본의 이제 전체적인 직업을 바라보는 이 의식이 우리나라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뛰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뭐 다음 준비된 기사가 뭐가 있는 여행을 거죠? 떠나요 보고 싶은데. 네, 여행을 떠나요. 이 연휴를 맞이해서 저는 뭐 이 기사 자체들에 집중을 하기보다 우리 한번 네. 여행에 대해서 한번 또 토킹 어바웃을 해보는 게 어떨까? 여행. 네, 이번 연휴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셨을 거예요. 뭐 그쵸. 해외로든 국내로든. 예. 제가 뭐 자신의 갔던 어떤 뭐 인상 깊었던 여행지, 인상 깊었던 요런 여행지. 것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꺼내서 들춰보면 재밌지 않을까. 저는 예. 뭐 여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김뱅 씨와 이제 저와 나머지 친구 2명 더 해가지고 갔던 이제 10월달 단풍 필 때 설악산 종주.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18시간 등산을 새벽 3시부터 해서 이제 오후에 이제 내려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이 돌산이라는 게 예.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진짜 그쪽 이거 뭐였었죠? 공룡밤인가? 이름을 까먹었다. 공룡능선. 공룡능선. 그거 이렇게 오르지는 못했지만 예. 단풍이랑 같이 이제 멀리서 이렇게 탁 보는데
그것도 굉장히 멋있었고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에 이제 비록 안개가 그랬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비록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지만 저희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시각이 제 기억으로는 오전 7시 반이었을 7시쯤?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 확실히 이게 제가 항상 등산을 자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아직 등산에 이렇게 서툴러 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올라가면서 사실 경치를 보기에는 제가 아직 실력이 안 돼서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게 내려가면서 여유 있게 내려다보는 이제 주변의 풍경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정신없이 올라갔어요. 새벽에 그 랜턴 자기 발밑에만 켜고 바라보고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깜깜하게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는데 내려오면서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더니만 그때 이제 보이는 단풍들과 거의 오늘 랩을 하시는데. 거의. 오늘 완전 괜찮아. 거의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혼자 하세요 그냥. 네, 오늘 준박의 토크쇼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여행을 다니면 뭐가 좋죠? 여행을 다니면 근데 저는 꼭 여행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저는 그냥 등산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그냥 이게 여유롭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서 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근데 별로 그렇게 여행 다니면 여유롭게 다니는 편 아니잖아요. 아 근데 전 내려갈 땐 좀 여유로웠어요. 아, 예. 올라갈 땐 사실 너무 급급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욕심이 있는 게 내가 그래도 왔는데 설악산 정상을 빠르게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욕심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급하게 달려서 우리 이제 몸 약한 형 막 중간에 쓰러지고 돗자리 피고 막 응급처치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자기 막 산소 공급이 안 된다고 막 어지럽다고. 아, 누가 그랬어요?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좀 몸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안 좋았던 형이 있는데.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예. 근데 내려오면서는 여유가 많았어요. 저희 막 개울가에 발도 담가보고 전투식량도 한번 까먹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느낌 있네요. 예. 그래서 저는 최근 갔던 여행 중에는 가장 그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박 사장님은 이제 최근 갔던 여행 중에 어떤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혼자 다녔던 여행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서의 혼녀. 혼행이라고 하죠. 혼행. 네. 혼행. 혼행이라고 하죠. 솔로 저니? 저는 한번 요즘에 핫한 곳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번 쿠바라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쿠바 여행을 갔는데 정말 쿠바 리블레. 쿠바 리브레. 그렇죠. 맛있죠. 근데 어쨌든 가봤는데 이 참 선진국이에요. 1950년대까지만. 그 이후에 그 어떠한 발전도 없습니다. 쿠바에 잃어버린 60년. 하지만 70년. 70년. 하지만 그게 50년대였다면 그 나라는 정말 엄청난 나라였어요. 50년대에 이런 건물을 지어놨다. 50년대에 이 정도 경제 수준으로 살았다는 건 거의 세계 정상급의 어떤 그런 경제 문화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근데 왜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50년까지 그렇게 성장했는데 왜 지금 멈췄을까? 몰라요. 다음에는 한번 쿠바 게스트를 한번 한번 해봐야겠는데. 쿠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멕시코어를 쓰나요? 쿠반? 큐비언? 그러네. 그거를 생각을 안 해봤네요. 쿠바가 그 리퍼블릭 오브 쿠바죠? 쿠바노. 쿠바노. 쿠바도 그러지 공화국이라 않을까? 부르지 않나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냥 갔는데 예. 일단은 인터넷이 없습니다. 전혀. 인터넷이 없고 와이파이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 네, 와이파이 카드를 사서 지정된 호텔이나 이런 곳에 가야만 와이파이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호텔은 좀 어떤가요? 그래도 호텔도 제 생각에는 많이 안 좋고 저는 이제 그 까사라는 곳에 지냈어요. 까사블랑카. 까사가 스페인어로 집이란 뜻이죠. 그쵸. 어떤 식이냐면 그냥 민간 가정을 여행객들한테 이렇게 개방해가지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같은 개념이에요. 에어비앤비 같은 개념인데 이제 가면은 밥도 주고 하면서 어디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좋아요. 이렇게 말도 해주고 그런 데였는데 일단은 혼자 갔는데 인터넷도 안 되고 친구도 없으니까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 다른 도시로 또 떠났습니다. 다른 또 휴양 도시. 그러니까 쿠바 안에 있는. 네. 제가 처음에 갔던 거는 쿠바의 수도 어디죠? 코타키나발루. 아바나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떠나서 휴양지 바다가 쫙 펼쳐진. 그 투명한 바다가 쫙 펼쳐진. 태평양. 근데 그런데도 바닷물은 짜나?
더 짜죠. 그런 데가. 더 짜요? 따뜻한 물일수록 바다는 더 짭니다. 신기하네. 따뜻할수록 투명하죠. 그런 데서 그리고 해수욕 잘못하면 막 토 나고 막 와. 찔러고 막 그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혼자 갔기 때문에 바다엔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서 그냥 그 해변 따먹고. 근데 짠지 어떻게 알아? 짜요. 어떻게 알아?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본 것 같은데. 일단 뭐 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 경치와 여유를 만끽하고 왔다라는 거. 모래사장에서. 더 추천해 줍니까? 그래서 쿠바? 쿠바 정도면은 인생에 있어서 예. 한 번 정도 갔다 올 만하다. 두 번은 그다. 두 번은 근데 갈 필요 거기가 없다. 제가 이제 살짝 걱정되는 게 예. 치안. 치안 때문에. 치안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왜냐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곳곳에 군인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 자체도 예. 어떤 뭐 도둑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안은 뭐 오히려 다른 멕시코라던가 이런 나라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나라였고 실제로도 저는 밤에 혼자 그냥 막 돌아다니기도 했고 치안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네, 앞으로 뭐 쿠바나 뭐 중남미 여행을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은 있는 연락을 분들은 주십시오. 여기 저에게 박 사장님이 연락을 주시면 예. 제가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네, 멋있다. 답변을 드리도록 중남미 전문가.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김뱅 씨는 최근에 갔던 예. 여행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